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유창희 씨와 기아 니로 EV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로는 기아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이죠. 그러니까 내연기관만 있는 차는 없고 하이브리드가 기본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모델이 2016년 초에 나온 하이브리드고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최근에 EV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EV까지 나오면서 니로의 라인업이 완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아직까지 전기차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로 EV도 관심이 많이 가는 차종입니다. 보통 EV 하면은 주행거리가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 니로 EV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었어요. 사실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나온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니로 EV는 외관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라디에이터 그릴을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막아놨다는 거고요. 그 밖에 친환경차용 번호판을 달기 때문에 파란색 번호판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은 뭐 거의 비슷한데 그 외관에서 차별화가 되는 게 그 번호판 색깔이랑 앞에 그릴 막아놓은 거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세부적인 디테일도 조금 다르고요. 참고로 니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봐도 이렇게 얼굴이 썩 예쁘지가 않은데 앞을 막아놓으니까 좀 더 안 예쁘네요. 그 아이오닉 일렉트릭처럼 꼭 마스크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그 하이브리드 처음 시승했을 때 다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못생겨서 그게 좀 흠이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죠. 조금 이전에 기아 전기차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 테두리 부분에 전에는 옥색으로 된 라인을 그려놨었는데 니로 EV에서는 그 라인이 빠지고 그냥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SUV도 전기차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스타일 그리고 이런 크기의 어떤 소형 SUV 개념의 차가 수요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친환경차로도 이제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니로 하이브리드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기아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니로는 앞보다는 뒤가 좀 더 예쁘죠.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니로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렇게 3개 모델이 있는데 타이어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니로 하이브리드는 16인치와 18인치만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6인치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EV는 또 17인치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에 따라서 그 인치를 조금씩 달리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리머시 MX-V4, 사이즈는 215에 55와 17입니다.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 공간은 괜찮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공간은 투싼과 약간 좀 비슷하지 않나.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아요. 그래서 요 레그룸만 보면은 투싼보다도 약간 좀 크지 않나 싶어요. 발로는 바닥 부분이 조금 높이 솟아있는 걸 빼면은 전체적인 거주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SUV라고 나오는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앉는 그 방석 부분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앉는 자세는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2열의 무릎 공간을 보면은 여기에 주먹 2개가 들어가는데 딱 핸드폰 하나 그 길이거든요. 무릎 공간은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좀 남아요. 그래서 니로의 2열 공간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1열보다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그 열선 시트 2단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AC 220도 있죠. 트렁크 기본 용량은 451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405리터로 늘어납니다. 이 차가 전기차니까 배터리 용량이 크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트렁크 공간도 잘 뽑은 것 같아요. 트렁크도 실내와 마찬가지로 좀 바닥이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길이가 좀 긴 편이어서 실질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트렁크 바닥을 뚜껑을 열면은 러기지 스크린을 띄었을 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 벽면 쪽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가 완전히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완전히 평평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뒷좌석 등받이를 접었을 때 눕혀지는 각도가 아주 이렇게 크지는 않아서 짐을 싣고 내리는 데는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전 케이블이죠. 이 가방이 여기 딱히 붙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 가정용 전원에 충전을 할 수 있는 220V 소켓에 꽂을 수 있는 플러그가 되어 있고요. 그 긴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로 마련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전기차들에는 다 제공이 되죠. 예, 지금은 대기 상태고요. 에어컨이랑 통풍 다 끈 상태인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기차니까 이 대기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공회전과 같은데 소음이 전혀 없고 진동도 당연히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실내가 아주 고요합니다. 내연기관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죠. 실내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1단만 틀어도 이 팬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립니다. 저희가 좀 전에 공회전 때는 정말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지금 속도가 대략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속도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약간 그 우주선 소리 있잖아요. 네. 우주선 소리가 좀 이렇게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EV 모드를 달렸을 때 이렇게 소리가 안 큰데 이 차는 전기차라서 뭐 용량이 좀 커서 그런지 다른 그 전장품들의 그 소리가 조금 크게 들어옵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뭐 소울 EV라든가 뭐 다른 전기차들을 타봤을 때도 이렇게 우주선 소리가 좀 심하게 들리는 경우는 거의 경험을 못했거든요. 참고로 이 소리는 동반자석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렸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하니까 그 음색이 좀 더 우주선 같고 볼륨도 조금 더 커요. 이 차는 니로 라인업 중에서는 출력이 가장 세죠. 전기 모터의 출력이 204마력입니다. 150kW를 이제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 204마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 성능이 괜찮아요. 보통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이랑 그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내연기관은 이론적으로 회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출력이 더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회전 저항, 뭐 기계적인 저항들 때문에 안 나오긴 하지만 근데 전기 모터는 그냥 밟자마자 거기서 가장 큰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밟는 즉시 가장 큰 토크가 나오고 그래서 전기차들이 순발력이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에코 모드, 그리고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코 모드만 선택을 해도 실제로 주행하는데 답답하다는 느낌 거의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에코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았다가 뗐을 때 일반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그 엔진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더 강하게 걸려요. 아마 그게 회생 제동 때문에 그렇겠죠. 회생 제동이 주행 모드가 스포츠 쪽에 가까워질수록 좀 약해지고요. 에코 모드 쪽에 가까워질수록 좀 강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면을 달릴 때는 당연히 그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타이어 소리가 좀 이렇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소음이란 게 그 어느 한쪽을 막으면 어느 한쪽이 좀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 이게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주행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소음 중에서 이 타이어 소음이 좀 단연 크게 들려요. 초반에는 모터 쪽에서 나는 소음이 조금 두드러지는데 저속에서는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다가 속도를 올리게 되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으로 달리면은 가속 페달 이렇게 살짝 밟아도 차가 이렇게 쑥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빨라요. 보통 자동 변속기의 그 내연기관은 이렇게 밟으면 약간 좀 딜레이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반응이 다 빨라졌다고 다들 광고도 하긴 하지만 이 전기차와 비교하면 그 딜레이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밟아도 차가 이렇게 싹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가속이지만은 감속할 때에도 좀 기아 자동차 설명으로는 원페달 브레이킹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발을 뗐을 때 회생제동 작동하면서 속도가 상당히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론 그것도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강하게 했을 때는 정말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강렬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니로 하이브리드 탔을 때 약간 놀래고 가장 의외였던 게 이게 회전 성능인데 코너 도는 속도가 뭐 빠르진 않아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막 타이어 미끄러뜨려 가면서 전기차도 그러네요. 이 니로가 되게 재밌어요. 은근히 코너에서 미끄러지는데 별로 이렇게 위험하진 않고 물론 속도가 아주 높아서 막 되게 막 민첩하게 잘 도는 거 아닌데 세팅이 되게 재밌어요. 코너에서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도요타 86의 타이어도 프리우스랑 같은 거죠. 그 미끄러뜨리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한 코너만 딱 돌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니로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얘가 조금
더 좌우로 약간 좀 더 출렁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서스펜션 세팅이 약간 좀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하려는 그런 쪽으로 세팅을 해놔서 약간 좀 그런 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엔진이 없어서 이제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통풍 시트 3단계 그리고 에어컨 1단 틀면은 그 팬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해요. 사실 이게 더 큰 건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는 거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타이어라든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붙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회전 상태라든가 그럴 때는 사실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게 매력인데 그런 매력을 좀 반감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미 시승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이게 무조건 조용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방음 정도, 그러니까 차 급에 따라서 방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조용한 게 달라지는데 니로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그 차급 정도에 그냥 맞는 그런 방음을 갖춘 것 같아요. 옆유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평균 정도는 하고요. 그래서 이 코너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은 니로는 EV도 회전할 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약간 좀 특성이 다르지만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타이어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 있잖아요. 타이어 스키등 그게 좀 되게 일찍 발생하고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커요. 가속력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아요. 정지에서 178, 왜냐면 이 차가 지금 178 이상 안 나가요. 계기판상으로. 가속을 해보면은 그 니로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걔보다 월등히 빨라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속력이 빠르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나 뭐 하이브리드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속감보다는 훨씬 더 빠른 느낌입니다. 아마 비슷한 출력대의 내연기관과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4마력이면 아반떼 스포츠가 있는데 똑같이 그렇죠.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178까지는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가속이 꾸준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가속감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인 가속감을 더 높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속감이 내연기관과 좀 다르죠. 내연기관은 뭔가 회전을 하면서 RPM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웅 하고 쭉 하고 밀고 나가요. 전기차의 공통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회전 인수가 상승을 하면서 어떤 엔진의 진동이라든가 또 소리를 통해서 가속감을 배가시켜주는 측면이 있지만은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가속감은 아무래도 변화가 있거든요. 가속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변화가 있는데 전기차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가적인 가속감을 더 배가시켜주는 요소가 없는 대신에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가속되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매끄럽고 꾸준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요. 사실 니로 자체가 원래 좀 부드러운데 얘는 그보다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매끄러운 노면을 달릴 때는 물론 그 거친 충격 있잖아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충격을 되게 잘 흡수를 해줘요. 반면에 좀 고도로 달린다 그러면 약간 좀 기우뚱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내 주행 때 좀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맞춰놨다고 하면은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많은 전기차들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의 그 단계,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니로 EV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는 이 조건이 아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가 가장 지금 높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달리다가 가속 페달 밟을 때면은 이렇게 완전히 브레이크를 한 이 정도 가볍게 밟는 것처럼 감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배터리 충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총 4단계인데 그 1단계와 4단계에서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회생제동 설정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수동 모드로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토 모드를 넣고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차의 구성을 보면은 확실히 그 실생활에 좀 더 가까운 전기차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뭐 충전 거리 이런 걸 제외를 하더라도 그 편의 장비라든가 뭐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차가 좀 더 실생활에,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상품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동급의 다른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편의 장비가 상당히 좀 풍성한 편이죠. 물론 차값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의 장비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기대도 상당히 클 거라는 그런 예상을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능은 뭐 다른 현대기차에서 많이 보던 딱 그 정도의 성능이고요. 대략 15초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음이 울리죠. 그리고 깜빡이를 켜면은 이 기능이 잠시 해제가 됐다가 넘어가서 끄면은 대략 한 2, 3초 후에 다시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 고속도로 아닌 곳에서도 그 자동 감속 기능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제한 속도보다 살짝 뭐 2, 3km 높게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고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카메라가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감속하는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92km로 맞추고 있는데 저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은 속도를 90 또는 89 정도로 낮춰요. 그리고 카메라 지나가면은 다시 속도가 올라가고, 원래 세팅 속도로. 방금 말씀드린 기능은 고정식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동식도 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될 때는 저 계기판 위쪽에 보시면 오토라고 있잖아요. 오토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이거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녹색 불이 꺼지면서 속도도 다시 원래 제가 세팅한 92km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왜 꼭 그 속도가 90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90으로만 맞추면 되는데 왜 꼭 그 89 이렇게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국내 소비자들의 그 심리까지 감안해서 좀 더 안전하게 느끼라고.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제 구간 단속이잖아요. 이제 90km잖아요, 여기가 평균. 근데 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계기판 속도가 89로 맞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89라고 해도 내비에 찍히는 속도는 86이니까 사실 여기서 몇 킬로 더 올려도 안 괜찮아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89로 맞추고 가죠. 네. 이 니로 하이브리드도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380km가 좀 넘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행거리가 뭐 대략 100km 이상, 15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저희 이번에 시승 코스에, 그래서 별로 부담이 없죠. 저희가 시승을 시작하면서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가 조금 넘었었는데요. 지금 한 96km 정도 주행하고 난 뒤에 주행 가는 거리가 339km, 그러니까 약 한 11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든 거죠. 그동안에 이제 시승하면서 여러 가지 주행 조건을 거치면서 조금 배터리 소모가 많은 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달리는 동안에 배터리를 충분히 소모하고도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근데 여기 주행 모드 하나 더 있어요. 에코 플러스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에코 상태에서 이거를 길게 누르면은 에코 플러스 모드가 되는데, 이때는 초절전 모드로 공조, 속도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에코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충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충전소까지의 거리가 조금 남아있다던가 그랬을 때 전기 소모를 최소화해서 조금이라도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코 모드에서 에코 플러스 모드로 바꾸니까 여기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이 줄어들어요. 바람의 양이 한 절반은 줄어든 것 같아요. 니로가 겉에서 보기에는 좀 낮잖아요. SUV 치고는. 통상적인 SUV보다는 뭔가 좀 납작한 분위기인데, 실내에 앉아서 이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약간은 좀 껑충해요. 예, 오늘 유청희 씨와 니로 EV를 잠시 타봤습니다. 니로 EV 잠시 타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초창기에 그 전기차 시승할 때처럼 마음을 졸여가면서 그 시승을 하는 그런 때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1호 EV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용량이 64kWh인데 주행거리를 좀 짧게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작은 모델도 나오니까요. 뭐 그 배터리 용량이 작은 모델도 사실 200km 이상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터리 기술 발전, 그리고 뭐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 덕분에 전기차를 쓸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와 결론이 거의 같은데요. 이 차는 그 얼굴이 좀 못생긴 거 빼고는 뭐 딱히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네요.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다 들어갔어요. 빠진 게 뭐가 있나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지간한 편의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차가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은 그 기본형의 가격이 3천만 원대 거의 초반이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은 꽤 구매의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굳이 전기차가 아니고 일반 차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가격인 거죠. 네, 이로써 기아 니로 EV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로가 나오면서 아니 EV가 나. 아, 개판이다 개판이야. 아, 참.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밥을 먹고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굶고 일하니 이게 말이 나와? 그것도 아침에. 소리 진짜 크네. 일단인데. 청신아 이거만 좀 들어줘요. 예, 이렇게 일단 이 정도에서 볼륨도 조금 더 커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타이어솜 되게 크네. 이게 큰 거야? 크게 들리는 거야? 동반석에 있을 땐 잘 못 느끼셨죠? 예. 아니야, 아니 근데 운전석에 앉으니까 더 크게 들려. 타이어 소음이.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타이어 소음이 큰 거야? 크게 들리는 거야? 좀 그런 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요. 이 드라이브보다 약간 좀 멀리 있네 이제 보니까. 예, 시속 100km에서도 한 200km 정도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가속력은 예상했던 대로 생각보다 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생각보다 좋다. 이게 말이 되나? 참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이게 말이야, 저리야. 에휴, 참. 소죠. 닭도 아니고. 된가요? 걘가? 할 말이 없네. 지금 멘트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뭐라고 했죠, 제가? 근데 시트가 좀 작다. 짧아, 시트가. 방석이요? 시트가 짧아. 다리가 짧은 저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원 인버터도 있고 그러게. 트랙스 있죠? 그렇구나. 예. 근데 거의 없지 않나? 2급에서는. 아래급에는 이제 많지는 않죠. 사실 저게 좀 인색한 옵션인데, SUV에서도.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예, 오늘, 지금 뭔가 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갖고, 마무리 못하겠어. 뭘 빼먹었는데, 방금엔 또 휴지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할 말이 없네. 뭔가 이게 뭘 빼먹은 느낌이 자꾸 들지. 뭘 빼먹었을까? 끝나면 생각나겠죠. 그치, 집에 가면 생각나겠지. 항상 그렇더라고. 집에 가면 생각나. 그거 안 했구나. 그리고 가속 갈 때 그 전기 모터 그 찡하는 음 있잖아요. 이런 전장품의 소리가 조금 더 좀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볼륨이 좀 큰 건 아닌데 좀 귀에 좀 잘 들리는 그런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 약간 찡하는 그런 소리는 있습니다. 역시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군. 이 정도면 일찍 생각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끝나기 전에 생각나지. 그러니까 집에 가기 전에 카메라 끄기 전에 생각했으니까. 예. 그리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질감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르긴 해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은 그 초반에 반응이 좀 되게 빨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밟아도 유청규 씨 머리가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되게 천천히 밟았는데도.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이렇게 밟을 때 그 뭔가 좀 반동이 좀 있어요. 약간 좀 탱탱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민감한데 반발력도 있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크게 거칠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기아 직원이에요? 통장에 입금 됐구나. 아니요. 됐네 됐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진 않을 거라. 난 아직까지 뭐 전기차를 살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저는 여력이 있으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전기차가 안 나왔어요.